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목표를 세워봤으니 이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이렇게 책을 구매를 해봤고요. 마침 딱 설 연휴기도 해서 이거 언박싱 하면서 책 소개하는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세웠던 목표는 다독 강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새로움 접하기, 가볍게 즐기며 읽기. 이렇게였고 무슨 책을 사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독을 했을 때 읽었던 책 그 리스트를 한번 좀 봤어요. 문학하고 비문학의 비중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고 또 소설도 베스트셀러도 있고 고전도 있고 아니면 한국 소설 뭐 다 이렇게 골고루 있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세계사, 과학, 인문, 사회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로 읽었더라고요. 저는 뭔가 궁금할 때 책을 가장 읽고 싶어 하거든요. 이때는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생기고 궁금증들이 잘 순환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구매한 책들은 저의 그런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하는 독서 모임 2월달 토론책인데 이 언박싱 영상을 준비하면서 같이 구매를 하려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구매하게 됐는데 모임이 한 2월 말쯤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얇거든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세문전 중에서 가장 얇은 듯? 페이지가 총 134쪽인데 작품 해설을 빼면 103쪽. 103쪽밖에 안 되네요. 이 정도면 뭐 이 책은 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죽음의 가치를 밝혀내고자 집필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모임에 대해 좀 얘기를 하자면 워낙 소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는 당번 제도인데 이제 그 당번이 발제문도 취합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그거를 배포하고 그 회차의 토론을 어디에서 할 건지 장소까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고 토론책을 정하는 기준 같은 건 따로 없고요. 딱 그날 토론 다 하고 다음 책 뭐 할까 하고 의논을 통해 정하곤 하는데 이 책은 그 한 친구가 톨스토이 작품을 도장 깨기 하고 싶다. 모임에서도 한 권 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장 얇은 걸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책이고 이거는 얇기 때문에 뭐 연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처음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구매한 책은 연매장이라는 책입니다. 중국의 팡팡 작가의 소설이고요. 유명한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책 구매 기준이 궁금증과 호기심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제가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이것도 사실 삼체 영향이긴 한데 그 삼체 맨 초반에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해서 토지개혁이라든지 가족정책이라든지 이런 근현대사의 사건들이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그런 공부도 하고 흐름을 익히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삶, 그 내밀함까지 들여다보려면 책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배경인 소설을 좀 찾아봤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이 연매장이라는 책이랑 또
모옌의 개구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의 그런 근현대사가 배경인데 이 책들을 구매하기 이전에 제가 위화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을 더 먼저 접했었어요. 이거를 먼저 구매를 했고 지금 읽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세 권을 우선 구매를 해봤고 이 인생하고 연매장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쯤의 그 토지 개혁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개구리는 개구리가 시기가 70년? 7, 80년대? 가족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고 사실 제가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딱 알게 되니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근현대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 같은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해서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위화 작가의 경우에는 이 인생이라는 책하고 허삼관 매혈기라는 책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다른 책도 접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 연매장이 지금 띠지부터 아주 흥미로운데 성역 없는 글쓰기로 정부에 의해 삭제된 작가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BBC 선정 2020 올해의 여성 백인 팡팡의 대표작이라고 쓰여 있어요. 두 곳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이 책은 2017년에 루야오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그 수상 직후에 바로 금서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작이라고 아예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금서로 지정이 됐지만 독자들의 요청이 많아서 이 작가가 대만으로 넘어가서 중국어로 소설을 다시 출간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책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출간이 된 건데 이 연매장도 토지 개혁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이제 가족 정책을 다루는 소설인데 이 책의 주 소재가 계획 생육이거든요.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인 계획 생육. 초과 출산하면 곧바로 정관을 묶어버린다. 핏물이 강을 이룰지라도 초과 출산은 허락할 수 없다. 이 책의 제목이 개구리인 이유는 다산의 상징이라고 해요.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토템을 모티브로 했다. 저 개구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목이 개구리인 것도 좀 거부감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내용이 더 흥미롭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책도 독서 모임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책도 되게 재밌게 잘 읽었다는 평이 많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에세이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입니다.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이라는 이 책은 하루키가 위스키의 성지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여행하면서 위스키를 마셔가며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제가 지금 이런 독서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가장 처음에 책에 재미를 붙인 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이었거든요. 그때의 마음가짐을 좀 이 하루키의 문체로 끌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필 이런 술과 관련된 책이 있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이 위스키 세계에 입문 중이거든요. 아 근데 벌써 지금 입문이라고 얘기한 지가 한 몇 개월째인데? 무튼 그래도 입문이니까. 그냥 술 얘기하는 거 읽고 싶어서 샀어요.
초심도 찾고 그런 김에 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술 얘기하는 책을 산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서점에서 그냥 자만추한 책인데요. 화가가 사랑한 와인이라는 책입니다. 제 주종이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개인적인 계기로 인해 미술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생겼었어요. 저는 미술에는 진짜 아예 문외한이었거든요. 한 번도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떠한 계기로 조금 궁금해졌었고, 궁금하자마자 서점에 가서 골랐던 책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술에 아예 뭐가 없으니까, 베이스가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내가 아는 익숙한 이야기가 있어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지적 허용에 대한 욕심으로 한 권을 더 구매했어요. 이 책은 이제 미술책으로는 유명한 책일 건데, 그래서 이 두 권을 통해 미술에 대한 시야를 좀 열어보고자. 뭔가 미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알고 싶어져요. 미술 입덕 교양서라고 하네요. 입덕, 오케이. 입덕 너무 잘하지, 나. 탈덕도 잘하고. 아무튼 이거는 미술을 좀 맛봐보려고 산 책. 그리고 이렇게 두 권은 술과 관련된 또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은 입덕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짜잔! 하와수의 허위수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를 팬심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연약한 나의 세계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한 사람의 고백. 제가 평소에 그 하와수 채널이나 하말론만 채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채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우정의 형태를 볼 수 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는 최대 이상적인 우정의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막 있을 수 없는 형태도 아니고 충분히 현실 가능한데 그렇지만서도 너무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우정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걸 좀 계속 보고 싶어서 이 책이 어쨌든 본인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사랑과 우정의 관계? 사랑이 먼저지 우정이 먼저지? 우정이 먼저긴 하지. 사랑한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친구가 되고 나서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우정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여기 안에 카드도 있네요. 굿즈를 샀더니 책을 서비스로 주네. 되게 인심 좋으시다. 아무튼 하와수 그리고 하말론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팬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문학 엔도 슈사쿠 작가의 깊은 강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뭔가 어디에서 소개하는 그런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할 때마다 궁금했는데 계속 읽어봐야지 하다가 까먹었던 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궁금증이 기준이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일본 작가의 책인데 이 내용의 배경이 인도예요. 인도를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이 작가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책 뭐였지? 되게 노란색 표지였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무교인데 내가 이렇게 직접 신앙심을 갖지는 못해도 어떤 메커니즘? 그런 거는 늘 궁금해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선과 악이 혼재한 인간의 내면에 살아 숨쉬는 신의 모습을 그린 역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아주 막 유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조금 어렵고 무거운 내용일 것 같은데 도전하기로 했으니까
이 남은 책들은 다 비문학 책인데요. 직관과 객관이라는 책을 구매했습니다.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너무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또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거예요. 뭔가. 그래서 한번 그냥 눌렀다가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팩트라는 말에 속아 함부로 진실을 논하지 마라 하고 경고를 하는데요. 진실보다 해석이 먼저 도달하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 나의 편견 같은 것들이 되게 강해지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런 주의나 경고를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읽어보려고 샀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정보가 너무 과하게 많을 때에는 본질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이 주변에 너무 지천에 깔린 얕은 정보들에 휩쓸려 다니기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진정한 진실과 사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옳음에 가까운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너무 반대되는 쪽으로 휩쓸려 다니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비문학, 입문 도서 같은 거는 문체가 안 맞으면 진짜 안 읽히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구매를 하실 때 꼭 온라인 구매를 하셔도 앞에 몇 페이지는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쉬운 주제여도 문체가 어려우면 진짜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문학에 재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접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문체를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도 그런가라인데 스크리놀로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스크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우리는 스크린을 보고 스크린에 비춰지며 스크린을 통해 소통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크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런 우리의 일상에 스크린이라는 매개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리의 정신적 태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 가상 세계와 현실과의 구분에서 막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읽었던 불안 세대라는 책이랑도 좀 연결될 것 같고, 이게 뭐 사회 문제를 말하는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예술과 철학, 기술과 문화가 교차하는 현대 스크린 읽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스크린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에리 프롬 책이 되게 읽기 어렵긴 한데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랑의 기술을 진짜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사랑이라는 관념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물론 애초에 뭐 사랑을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도 아니긴 하지만 뭔가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했었고 요즘 들어 저나 제 주변이 좀 이렇게 실존주의적으로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 이 책을 구매해봤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르트르의 구토도 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근데 원래 다 그런 거죠. 책 읽는 속도가 책 사는 속도를 못 따라가며 사는 거죠.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근데 이것도 그 평을 읽어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말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무튼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산 책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원래는 장바구니에 소설의 비중이 훨씬 큰데 최대한 그래도 문학과 비문학의 비율을 좀 맞추려고 제외를 했고, 그리고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사기보다 가장 궁금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질문과 궁금증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흥미로운 독서를 해보려고 하고요. 다들 설 연휴 때 책 많이 읽으시고 다음 영상을 이제 이런 걸 읽는 브이로그를 찍어야 할지 아니면 찐 입문자를 위한 책 추천을 할지 뭔가 이런저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제가 폴더로 만들어 놨거든요. 조만간에 또 계획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